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하죠? 빚이 3억이 넘어요.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손자 유진이의 양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은주의 눈은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작은 수입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얼굴에 자신감이 차 있었고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예요. 라고 자랑하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오더라도 피곤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 독촉장,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지금 어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8살의 남자가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은주는 옆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끓는 물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니? 제가 물었을 때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러 은행에 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있었고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입안은 여전히 말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히는 민수가 설명했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받지 못한 외상 대금이 8천만 원, 재고 상품을 처리하지 못해 생긴 손실이 5천만 원,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퇴직금, 그리고 운영하면서 늘어난 대출들, 숫자가 쌓이고 쌓여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알아봐라. 일자리든 뭐든. 남편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채소를 고르는 손길이 더 신중해졌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살림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찌개에 두부를 넣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어머니 집이라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자를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은주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와 박혔습니다. 집, 이 집 말인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민수 오빠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10년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 첫걸음을 뗀 곳이었습니다. 이 거실 바닥에서 민수가 기어 다니던 모습이, 이 마루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부동산 시세표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매매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겠지만 최소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심으신 나무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손자 유진이가 감을 따먹고 싶다고 조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생각해볼게. 저는 간신히 그 말만 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안방, 작은 방, 부엌, 거실. 모든 공간에 우리 가족의 기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민수 어렸을 적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손자 유진이의 그림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과 함께 만든 통장, 민수 교육비 저축했던 통장,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 저는 그 통장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은 이미 민수 사업 초기에 미천으로 넣어줬었습니다. 2천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안 잤어. 어머니, 은주가 말했다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손, 제 손가락을 꼭 잡던 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방법을 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민수가 갑자기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우리 집 대문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빨간색 종이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부동산 임의 경매 공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가 3억 8천만 원. 첫 경매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배추가 바닥에 굴러갔고 두부가 깨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공고문을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거기 계신 분이 집주인이세요? 남자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법원 서류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보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담보권 실행, 배당 절차, 명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집에 경매 공고문이 붙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1시간 후 민수와 은주가 왔습니다. 민수는 대문의 공고문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뜯어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았습니다. 한 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직접 하시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잃든지, 집을 팔든지, 어느 쪽이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망설여질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물 의뢰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데 마치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집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 모퉁이 구멍가게, 민수가 어렸을 때 매일 들렀던 곳, 저 공원, 남편과 저녁 산책하던 곳,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놨어?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 표정 보면 알지. 남편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잘했어. 더 늦기 전에.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감이 빨갛게 익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을 따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여자가 부엌을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여기 부엌 넓어. 애들 키우기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뛰어놀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2주일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4억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3억 7천만 원 정도 손에 쥐게 된다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5천만 원 정도 남는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이사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이 좁았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남은 돈으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은주 없이. 그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집 한 돈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요. 물컵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좋은 아이템을 찾았대요. 이번엔 확실해요. 화장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에요. 중국 수출 라인이 확보되어 있고. 민수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다시 사업.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저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달라요. 제가 실수한 거 다 파악했어요. 이번엔 자금 운용도 철저히 하고. 민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니?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집이 경매 넘어간 거 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은주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지?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하겠다고? 또 도박을 하겠다고? 도박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진짜 기회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마지막.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배 속에서 10달을 품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민수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게 뭔지, 우리가 잃은 게 뭔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신뢰를 잃은 거야. 내 가족의 신뢰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은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로 못 잡아서.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수 문제야.
민수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잔금일이었습니다. 구매자 부부가 와 있었고,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억 7천만 원. 저는 바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하나하나 송금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억이 2억이 되고, 1억이 되고, 마침내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가족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잔금 받으셨어요? 응, 그럼 민수야. 저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빚 갚는 데 썼어. 남은 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어머니, 그러면 제가 민수야, 들어. 엄마는 더 이상 내 도박에 돈을 댈 수 없어. 도박이라는 말에 민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업이든 투자든 확실한 계획 없이 덤비는 건 도박이야. 넌 2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어. 이번엔 다르다고, 확실하다고. 그리고 결과가 어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잘못된 선택을 계속 지원할 순 없어. 그건 널 망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스스로 일어서야 해. 직장을 구하든 작은 일이라도 하든 내 힘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빌라에서, 작은 공간에서, 하지만 빚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집에 왔어요. 울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두렴. 실컷 울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니, 감사해요. 은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제대로.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나의 집. 고마웠어. 그리고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해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은 환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